여러분, 나는 특별히 뭔가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사치스럽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고 해요. 저도 참 돈이 안 모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명품을 좋아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3개월에 하나씩은 명품을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너스나 성과상여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명품을 샀었고, 저는 그런 친구가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잔소리를 또 했겠죠. 너 그렇게 해서 돈 못 모아. 아끼고 절약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꼭 필요한 거 사야지. 그렇게 너가 사고 싶다고 명품만 사면은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모으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충고 아닌 충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또 워낙 친한 친구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돈이 얼마 정도 모였는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어땠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모았던 돈이 비슷했어요. 근데 어때요? 친구한테는 뭐가 있어요? 명품이 있잖아요. 돈은 비슷하게 모았는데 친구한테 명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엄청 잔소리를 해댔는데 결국에는 친구가 더 많이 모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나의 소비 습관은 과연 어땠기에 그렇게 자주 명품을 사는 친구보다 오히려 더 못 모았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바꿔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그 첫 번째가 습관적인 소비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소비를 할 때 내가 소비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돈이 나가는 그런 소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커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PD님이 커피를 마시는 돈을 아껴라 이런 말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소신껏 발언을 해보면 우리 직장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직장인이었고 출근하면 어때요? 당연히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죠. 카페인이 없는 하루의 시작 상상도 안 되잖아요. 커피 왜 마시죠? 다들 좋아해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한 통계에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첫 번째 25%의 직장인이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좋은 소비인 거죠. 목적이 있는 소비니까. 그런데 두 번째 21%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100명 중에 21명이 그 소비의 목적 자체가 없이 습관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동료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15%가 커피를 마시고 있고요.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그냥 커피를 마신다가 6%였어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21%와 동료와의 대화를 위해서 마시는 15%, 그리고 식사 후 입가심으로 마시는 8%를 합치면 약 45%가 사실은 정확히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닌 소비인 거죠. 100명 중에 45%가 사실은 커피를 안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커피값 아깝다는 생각 다들 안 드시나요? 물론 당연히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향을 느끼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면 그 소비는 아깝지 않은 소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신다? 또는 커피 맛을 느끼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꼭 내가 3,000원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로 어떻게 보면 돈이 모이지 않았던 나의 그런 습관적인 소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아껴서 하루에 5,000원을 만약에 매일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 제가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루에 5,000원 커피 값을 아껴서 1년에 10%의 이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 5년 후에는 1,100만 원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3,1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1년에 20% 수익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5년 후에는 1,500만 원, 10년 후에는 5,200만 원이라는 돈이 되어서 돌아오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의 습관적인 소비를 찾아내게 되면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투자하지 못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 찾아서 줄여서 투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습관적인 소비를 찾아내서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를 뭐 3년, 5년, 10년 이어나가게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게 돼요. 이런 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또 더 큰 돈을 불러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소비 정말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솔직히 가장 맛있는 커피는요, 내가 예를 들어 장염에 걸렸어.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카페인 커피를 마시지 못했어. 그런데 그 완전히 장염이 낫고 나서 그 마시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이 사실은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너무나 풍족한 상태에서 하는 소비보다 약간의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소비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습관일까? 바로 선소비 후 저축. 그러니까 소비를 다 하고 남은 돈만 저축을 하는 습관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늘어난다 해도 저축액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이런 분들은 내 연봉 1억이 됐어. 그러면 억대 연봉과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거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그 소비에 의한 부채가 늘어나게 돼요.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저축은 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소비 후 저축이 아니라 선저축 후 소비를 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 여기에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카드 할부예요.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카드 할부가 사람들의 소비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과소비를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괜찮겠지라는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과다한 소비를 만들고 그 할부들이 모여서 고정 지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정말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해도 그동안 쌓아왔던 카드 할부들이 고정 지출로 됨으로써 내 월급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MIT 경영대학원의 한 연구 결과에서도 소비를 할 때 현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지불의 고통을 느끼게 돼서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에 신용카드는 마치 가속 페달처럼 소비를 더 가속화하고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난 저축이 간절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시기를 바랄게요.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재무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나는 30살이 되면 결혼을 할 거야. 그럼 나는 결혼을 할 거면 수도권의 전셋집 정도는 내가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할 거야. 또는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40이 되면은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어. 50이 되면은 이제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외국살이를 하든지 한 달 살기를 해볼 거야. 이런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지금 최신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유행하면 여기에 소비를 하고 뭐가 유행하면 뭐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살에 40살에 나의 재무 목표가 있다면 이런 거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이제 40이 넘어가고 나이를 점점 먹음으로써 느끼는 거지만 정말 트렌디한 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를 가꾸는 거에 있더라고요. 그 나를 가꾸는 게 뭐냐? 정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어가다 보면 정말 멋진 옷을 입는 것보다 멋진 몸매를 가지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훨씬 트렌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하더라도 배가 나오고 언어에 품격이 없다면 하나도 트렌디하지도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덜 중요한 것에 과소비하지 말고 정말 트렌디하고 싶고 저축도 하고 싶다면 나의 몸부터 가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사실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내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정확하게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저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내가 어떤 부분은 줄이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모르게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계부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돈이 내가 막 그렇게 과소비를 하지 않는데도 안 모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습관적인 소비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 두 번째가 선소비 후 저축, 쓰고 남은 돈만 저축한다. 세 번째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 네 번째가 재무의 목표가 없다. 다섯 번째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특히나 제가 강조했던 습관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이 5가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나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내셔서 부자로 가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